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와 이 한양대학교 대학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야즈막한 야산 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근동 치마바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근동 한양대학교 내에 있었던 바위로 모양 자체가 치마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이 치마바위가 되겠고요. 일제강점기에는 무슨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 바위를 폭파했는데 붉은 피가 흘러서 공사가 중지됐다라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고요. 풍수지리상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화산이어서 화재 예방책으로 검은칠을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 그래서 이 바위는 지금 지명 유래를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미술대학이 세워져 유심히 살피기 전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 바위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근동 치마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이 지역은 남산 자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렇게 산 줄기들이 곳곳에 맺혀지면서 많은 봉우리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응봉, 매봉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한양대학교의 경우도 100m가 안 되지만 야트막한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청계천을 건너서 영도교를 지나서 이곳 한양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중량천변을 건너서 동쪽으로 나아가셨던 임금들의 거둔길 자체도 이런 야산을 피해서 넓은 뻘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들이 예부터 임금님의 거둔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간선 도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목에 있는 왕십리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원선 기찻길이 놓이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왕십리역 근처는 일찍이 지금은 행당동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일찍이 이 지역은 진팔리라고 불려졌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왕십리역 건너편 동쪽 지역에 바로 지금 치마바위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해발 75m와 61m의 조그마한 야산들로 되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들이 이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길이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왕십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왕십리라는 말은 이 십리는 보통 4km를 얘기하는데 성저십리, 도성을 기준으로 해서 십리 이내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장안편, 답십리, 왕십리 이런 것들이 다 성저십리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그렇게 멀지 않은 다는 의미로 십리가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왕십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왕십리는 일찍이 진팔리였으니 결국 이곳은 질펀한 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지역에서 특별히 이곳은 넓은 뻘이 발달한 지역으로 결국 이곳이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 왕십리 일대가 때려지는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왕십리 지역과 그 다음에 오늘날의 왕십리역 앞에 오늘날의 왕십리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살고지 다리가 있는 이 지역에 현재는 한양대학교가 들어선 사근동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경원선 전 지하철이 아닌 오늘날의 열차길이 놓이게 되면서 이 왕십리 지역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가까이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한양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들이 자리 잡는 이 언덕배기에 결국 이 치마바위의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잡가 중에 대표적인 이 바위 타령을 보게 되면 전국 산에 80여 종의 바위 이름이 줄줄이 이 노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세문안,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굴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등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바위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바위가 중요한 명승지어였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옛 지명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이 구술대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금호동 일대에 많은 바위가 있었음을 이렇게 표시해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길목의 지형지물이 되었었던 것이 결국 이렇게 바위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바위 타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옛길이 있는 지역에 결국 이곳에 있었던 치마바위라는 것이 결국 중요한 길의 지형지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들이 많은 바위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 타령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국의 이 바위들의 이름들은 결국 이렇게 중요한 도로에 위치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원래 의미는 결국 이러한 중요한 길목을 표시하는 의미로서 주로 쓰여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마바위와 관련되어서는 그 중종과 단경 왕후 신씨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왕산의 치마바위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경회로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이 치마바위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사랑을 읊었다라고 하는 이 설화들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즉 인왕산 이 바위의 치마바위의 이야기는 결국 이 겸재선의 그림 속에서도 인왕제색도 속에서도 바로 이 치마바위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이 설화가 하나의 그림 속에 담겨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인상적인 바위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장안에서 어디서나 보이는 바로 인왕산 치마바위가 중요한 방향을 잡는 하나의 지형지물로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도 남동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사근동 일대에 지금 중요한 도로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이 살고지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이 왕십리 일대의 이 바위산들의 결국 치마바위의 설화가 담겨져서 결국 이러한 중요한 길목의 지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흘러왔었던 당시의 길들 속에서 야트막한 야산에 얽혀 있었던 그 산 위에 마치 치마 모양으로 생겼었던 치마바위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야산이 결국 한양대학교가 터를 잡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확한 치마바위에 대한 어떤 위치들이 결국 여러 이야기가 남겨져서 지금 사근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것도 치마바위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마바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설들이 있게 되었고요. 이 서울시 지명 유래를 보게 되면 치마바위는 한양대학교 미술대학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한양대학교에는 실제로 미술대학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도 결국 이것은 와전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근동 치마바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의 위치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로부터 이것이 중요한 길목의 지형지물로서 이렇게 이야기되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근동 치마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